약재별로 똑같은 호품종자입니다. 약재별로 봤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약 처리는 안 한 거고, 이건 약을 처리한 거고, 요거는 파종량만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약 먹을 때, 근데 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나 정량 먹다 보니까 안 들어가고 독하게 좀 해달라고. 독하게 먹으면은 어때요? 내 몸이 힘들죠. 깔아지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약한 거예요. 왜? 원래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약 때문에 못 큰 거죠. 초장이 짧고 잎색이 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위축된 거예요. 위축. 즉 세포가 신장이 억제된 겁니다. 더 짱짱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키다리병 걸린 애들하고 걸리지 않은 애들하고 조직을 보면은 틀려요. 이걸 뭘로 또 얘기할 수 있냐면 파종량만 다르게 또 다릅니다. 이게 하우스에서 나온 상추하고 노지 재배한 상추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져보시고 어떤 게 더 조직이 단단하고 질긴지. 노지가 더 질기잖아요. 우리가 수량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단위 면적당, 특정한 면적당 벼 알의 수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벼 알 수만 많으면 되냐? 그 알이 무거워야겠죠. 그러면은 그 벼 알 수가 어떻게 많게 할 거냐? 우리가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삭당 벼 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량을 높일 때는 이삭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삭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이. 그러면은 실수기를 왜 얘기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갖고 단위 면적당 벼 알 수를 많게 해놨어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몸집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했어요? 알곡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 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수량이나 품질이 좋아지겠죠. 향진주를 만들어야지 진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칠수기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칠수기를. 동일한 품종을 봤을 때 요 빨간 곳에서 이약을 했을 때 칠수기 차이가 10가지 차이 납니다. 근데 이 파란 곳은 칠수기 차이가 4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뭐냐면은 위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대에 따른 온도가. 그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여하고 청량하고 같은 위도상에서도 청량 좀 높은 곳에 재배하면 칠수기가 당연히 지연되겠죠. 기본적으로 향진주 품종은 평야지가 맞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향진주 품종을 어디서 재배해야 된다? 평야지에서 재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충남 지역도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연구 결과가 없어요. 뭐가 없었냐면은 이게 충남 자체적으로도 지역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5군데 지역에서 작년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동일한 날 3번에 걸쳐서 이양도 하고 담수 직파도 했어요. 요 예산에서 먼저 직파도 하고 이양도 한 다음에 팀이 나눠갖고 쫙 같은 날 해갖고 이양을 했죠. 뭘 보려고? 충남 지역별로 칠수기가 다른가를 보려고. 왜냐면은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들은 충남은 하나로 묶어져요. 그죠? 충남 북부 쪽, 천안 쪽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아는 칠수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서해안 쪽은 해안성 기후가 분명히 있어요. 기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생육 반응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게 부여나 예산이나 논산은 내륙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지금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내년 몇 해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하냐? 요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조생종 품종을 언제 심었을 때 언제쯤 수확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언제쯤 심어야지 등수기가 언제 되니까 좋은 쌀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계획적인 용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에서.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분명히 출수기는 달라졌고, 그거 외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조생종과 증만생종 품종을 육묘기간을 열흘, 20일, 30일 이양 시기도 다르게 해갖고 이양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뭐가 나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논에 언제 꽂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논에 언제 꽂았냐가 칠수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육묘일수도 중요하지만 육묘일수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5월 하순에 얘기를 하는 거죠. 증만증명 품종. 상강벼 같은 이런 품종들은 5월 하순에 6월 상순에 재배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해보면 이항과 직판을 했을 때 추수기 차이가 작년에는 크게 나는 건 여름까지 차이가 났어요. 이런 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계속 축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쓰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아까 이항식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장 품질과 관련된 게 단맛이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과 관련된 부분은 비료를 많이 주지 마셔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더 줘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토양 검정을 통해서 적정량이 얼마인지를 알고서 조금 더 줄 거면은 조금만 더 주시라.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새끼를 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요거 37조, 50조, 60조, 70조 심었을 때 한 포기에 이삭들입니다. 한 포기에 이삭들. 한 포기에 이삭이가 엄청 많죠. 30개가 넘어요. 이렇게 농사져야 될까요? 우리가 수량은 한 포기의 수량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수량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단위 면적당 얘는 37주밖에 안 심었어요. 평당. 수량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량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장점이 뭐예요? 바람이 잘 통하니까 병이 덜해졌고요. 그리고 새끼를 더 많이 치다 보니까 볕대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복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문보 재배, 조금 50주, 60주를 권장을 하는 거지 실제로 수량이 더 확 높아지진 않아요. 비슷합니다. 수량은 비슷해요. 하지만 병해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못자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생산비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50주, 60주를 권장을 하는 거죠. 근데 40조, 그러니까 37주를 심었을 때는 이게 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늦새끼가 많이 올라옵니다. 늦새끼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다 익지를 못하는 거죠. 가을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청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게 가능한 한 50주, 60주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건 충남에서는 60주입니다. 안정적인 건. 모판이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60주를 심으시고, 모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50주를 심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재배 시험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삼광이라는 품종, 평안 품종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60주를 했을 때가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저희가 규산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규산 넣어야 된다. 규산은 보약과 같은 존재라고. 잎새도 보호해주고 줄기에도 얘가 코팅을 해서 볕대도 강하게 하고 광합성도 잘하게 하고 병해충에도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덜 받게 한다. 볏짚에 규산이 한 5에서 15% 있대요. 왕겨에는 10에서 20% 있대요. 우리가 볏짚이 300평당 얼마 나오냐면 대략 500kg 나옵니다. 그럼 대략 10%면은 50kg예요. 규산이. 근데 왕겨는 300평당 110kg 나옵니다. 규산으로 따졌을 때 한 1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300평당 60kg에서 70kg의 규산이 빠지고 있습니다. 볏짚 다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매년 볏짚을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넣으면 좋겠지. 하지만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넣으셔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나오는 규산지 비료는 남 주지 말고 재원에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 그럼 규산지 비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옆집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넣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내 논의 상태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하시지만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슨 기준? 적절하게 비료를 줬을 때가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갖고서 농사를 지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양 검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흙 갖다 주면은 내가 비료 뭐 쓸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농사 지실 때 뭐 21다시 쓰실 거면 300평당 예를 들어서 세포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것과 옆집한테 물어봐서 야, 너 얼마나 넣어? 그러고서 한 4포 넣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요.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내 돈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기준을 알아야겠죠. 여기 얼마나 돈도 안 받잖아요, 센터에서. 그죠? 아직 농사 지금 이양하려면 시간 좀 있으니까
내 땅 퍼다가 센터에 갖다 주시면은 분석한 결과가 같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료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얘기는 접어두고, 그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벼에서 실향성을 높일 때 밑거름 위주로 잔뜩 집어넣게 되면 실향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집니다. 초기에 새끼는 엄청 많이 되고 분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야채 최고 분열기 7월 상순쯤 됐을 때 진짜 올해 대풍 내겠다. 왜? 새끼도 많이 치고 막 일에 입새도.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다 이삭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뭐예요? 중간 물때기에서 무효 분열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월 상순에. 그죠? 그러면은 적절한 비료량이 들어가야 되고, 새끼를 너무 많이 친다 싶으면 얘를 그만 멈춰줘야 됩니다. 그게 중간 물때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뿌리를 더 발달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이삭거름 줬을 때 그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량성을 높이려면 기본적인 이삭은 갖춘 상태에서 이삭을 높여야겠죠. 이삭의 길이를. 그죠? 적절한 이삭의 숫자가 있습니다. 70에서 80주 심었을 때 여러분들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가을에 밑둥 딱 잘라갖고 이삭의 개수로 보면 몇 개일까요? 옛날에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몇 주 심죠? 50주, 60주 심어요. 지금 밑둥 딱 잘라갖고 보면 몇 개요? 18개, 19개, 20개. 그죠? 옛날보다 많아졌어. 왜? 거리가 넓으니까 새끼를 더 친 거죠. 얘가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20개 생겼어. 그럼 새끼를 10개밖에 안 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농사 짓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5개 정도 잡아 심어서 새끼를 15개 정도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두 번째 게 좋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 새끼 친 애의 이삭이 훨씬 더 튼튼하고 좋거든요. 향진주 품종은 얘가 이양 시기를 5월 15일에 하면, 그리고 20일 날 하면은 차이가 약간은 나지만은 그래도 8월 20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삭거름을 언제 줘야 될까? 그거 말씀드려요. 우리가 중간생경 품종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언제예요? 이삭거름? 탄광이나 평안? 그죠? 그러면 그때 향진주 품종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향진주 품종은 8월 상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8월 상순으로. 그래서 그때 이삭거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올해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시설 재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시설 재배 같으면은 온습도로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노지 재배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등습기 평균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즉 이양을 빨리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양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비료를 많이 주게 되는 방법. 이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 되게 많이 들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병해충에 약하게 되고, 세포가 우짜라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온에도 어떻게 보면 더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의 노화가 더 빨리 와요.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게 물 관리가 있습니다. 물 관리.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8월 상순에 논물에다가 손에 대면 시원한가요? 따뜻한가요? 따뜻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그죠?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냐면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활력을 좋게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중간 물때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잘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위에 뜨거운 물이 잔뜩 있고 산소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물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간단관계. 그죠? 간단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넣었다가 빠지면은 다시 새물을 넣어주고 간단관계를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 걸러대기.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빼줘서 새로운 물을 계속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뭐냐면은 이파리 색깔이 늦게까지 녹색을 유지합니다. 확실하게 이파리 색깔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나오고 나서 알곡을 채워야 되는데 이 알곡을 채울 때 역할을 더 늦게까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등수구 좋게 하고 그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